아산시가 도입한 버스 정류장 쿨링포그 시스템이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물안개 분사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건데 시는 수리마저 포기했습니다. 천안문화재단이 시승격 6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전시 현장과 공연 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을 다룰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아산시가 도입한 버스 정류장 쿨링포그 시스템이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물안개 분사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건데 시는 수리마저 포기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바람과 함께 물안개가 함께 나와 더위를 식혀주는 쿨링 포그 시스템이 설치된 배방 환승센터 정류장. 시민이 작동 버튼을 눌렀더니 물안개는 나오지 않고 바람만 나옵니다. 바로 옆 정류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스마트 쿨링 포그 시스템을 작동해봤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송풍 이외에 물안개는 분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사되는 물을 공급하는 급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아예 포그 기능을 꺼둔 겁니다. 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왕 해줬는데 그게 고장났으니까 우리네는 아쉽지. 현재 쿨링 포그 시스템이 설치된 정류장은 모두 5곳. 모두 급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물안개 분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반쪽짜리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관리를 맡고 있는 아산시는 수리를 포기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차례 급수 기능 문제를 수리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수리 비용이 과다한 만큼 현재 송풍 기능을 유지하면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도 잡고 미세먼지도 잡겠다며 2019년 처음 도입한 정류장 쿨링 포그 시스템. 5년도 채 이용하지 못하고 반쪽짜리로 전락하며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올해는 천안이 시로 승격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천안문화재단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송용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천안 독립기념관과 흑성산의 모습을 그린 수묵화입니다. 먹과 아크릴 물감을 사용했는데 붓에 먹물을 스치듯이 묻혀 그리는 갈필 기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강원도 출신인 작가가 천안으로 터를 옮기면서 앞으로의 삶을 구상하며 그린 작품입니다. 천안시 시승격 60주년을 맞아 마련된 관계도시 유동하는 미래 특별기획전입니다. 전시의 주제인 관계도시는 지역과 관계를 지닌 외부인을 뜻하는 관계인구라는 말에서 따왔습니다. 전시에 참여한 6명의 작가들 역시 천안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온 관계인구로 이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천안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표현했습니다. 사진 속의 사진으로 누군가가 남긴 시간의 흔적과 남겨진 시공간을 연결한 기억과 장면 2.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개인의 감정과 천안을 관찰하고 수집한 물건으로 만들어낸 히말라야 등 31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의 성장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전시로서 천안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현대미술로 조망해보는 전시가 되겠습니다. 6명의 작가들과 함께하는 전시인데요. 6명의 작가들 또한 천안과 연관이 있는 분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시는 이달 27일까지 계속되며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간단한 체험과 교육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천안 예술의 전당에선 다양한 공연도 열릴 예정입니다. 먼저 다음 달 8일에는 뮤지컬 스타 갈라 콘서트가, 다음 달 15일에는 피아니스트 손여름과 함께하는 도이치방송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 마련됩니다. 또 다음 달 23일과 24일에는 국립발레단의 돈키호테가, 10월 20일과 21일에는 국립오페라단의 맥베스가 진행되는데 천안 시민에겐 1인당 4매까지 5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절반 이하 가격으로 이렇게 해서 또 특히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거에서 또 50%에서 약 한 5만 원 정도 수준에 이렇게 좀 입장료에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그 좋은 공연을 좀 관람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위해서 한편 시승격 60주년 전시 공연의 자세한 내용은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제정안을 다룰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종갑 홍성국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운영개선소위에서 국회 규칙이 통과돼야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고 또 여기를 통과해야 다음 달 열리는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서도 국회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듯이 오는 23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세종시에서 오는 10월 한글날을 기념해 가칭 어린이 한글 맞춤법 대회가 열립니다. 참가 대상은 만 13세 이하 또는 세종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참가를 원할 경우 오는 30일까지 시청 누리집의 시민 참여 코너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세종시는 참가자 모집 후 다음 달 말 예선을 거쳐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세종 축제 기간 중 최종 결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한편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 겨루기와 같은 행사성 대회를 종종 열어왔지만 참가자의 국어 능력 전반을 측정하기 위한 정식 대회를 개최하는 건 세종시가 처음입니다. 천안시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천안시 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응시 자격은 시 홈페이지 채용 공고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찬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가득 담아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여러분 버거 좋아하시죠? 네, 저도 버거 좋아합니다. 가끔씩 시간이 없을 때 먹기도 하고 또 찾아서 먹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처럼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버거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기도 하고 또 쉽게 접할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알고 맘스터치 아산운봉 레이크시티점 박보람 대표가 나섰네요. 박보람 대표는 천안시 부성 이동을 찾아 저소득 아동 외에 햄버거 세트를 기탁하고 매월 전달하기로 연간 협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기부된 햄버거 세트는 하나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해 우리 지역 아동들에게 나눠졌는데요. 박보람 대표는 그동안 지역 아동센터 5곳을 돌아가며 아동들에게 특식으로 햄버거와 샐러드, 감자튀김, 음료 등을 꾸준히 제공해 왔어요. 박보람 대표는 경제적 부담으로 평소 외식이 어려웠던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했으면 좋겠다며 소박한 마음을 전했네요. 이 계좌 부성 이동장도 아이들이 행복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껏 특식을 준비해 주신 박보람 대표께 감사드린다고 화답했습니다. 박보람 대표님, 당신이 천사십니다. 오늘 두 번째 소식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면서 지친 마음을 달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문화예술 강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사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천안문화재단이 8월 21일 월요일부터 천안예술의 전당 문화예술 아카데미
하반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인데요. 강좌는 미술사, 클래식, 오페라, 서양 미술사 등 모두 4개 과목인데요. 강의는 9월 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각 강좌당 10회차를 진행하니까 내게 딱 맞는 강좌를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관심 있던 분야에 하나 더 알아간다는 마음이면 충분하니까 도전해 보세요. 수강 신청은 예술에 관심 있는 성인 누구나 가능하며 천안 예술의 전당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전화 041-900-1857번으로도 가능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똑똑똑.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꿀팁 전해드립니다. 건강은 경험하고 배우다 보면 상식이 되고 그 상식들이 쌓이면 더 건강해지는 것 아닐까요? 특히 우리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좋은 건강 습관을 가지려면 눈높이에 맞는 체험도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천안시 성정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달 말부터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건강교육인 스마트 건강체험존을 운영합니다. 스마트 건강체험존은 금연, 절주, 영양, 운동을 주제로 한 나랑이 건강체험관 교실과 손세정 뷰박스 체험존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입속 탐험 체험활동 교실 등 4개의 건강 테마존으로 구성해 운영한답니다. 특히 위상차 현미경을 활용한 입속 탐험 체험 교실은 입속의 세균과 치아 청결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내 입속의 세균을 보고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스마트 건강 체험존은 사전에 예약제로 진행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성정건강생활지원팀 041-521-579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 건강관리 할 수 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식을 모아왔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위를 몰아내는 가을과 같은 산뜻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 골목 상권을 들여다보는 연중기획보도 으라차차 지역경제 시간입니다. 천안 법원과 검찰이 청당동 시대를 연 지도 어느덧 6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신부동 옛 청사 일대는 공동화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한 천안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송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신부동 옛 법원 앞입니다. 과거 민원인들이 쉴 새 없이 오갔던 곳이지만 2017년 11월 법원과 검찰이 청당동으로 이전하면서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틀에 걸쳐 이곳을 찾았는데요. 평일 낮 시간인데도 이 거리의 유동인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해 천안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 일대 점포 130여 곳 중 절반 이상이 공실이었습니다. 대부분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인데 여전히 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가에는 임대문의 현수막만 나부끼고 있습니다. 법원이 떠난 이듬해 인근에 2천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했지만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법원 부지에는 당초 공공청사를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이 없어 무산됐습니다. 후속책으로 나온 행복주택 건설 사업은 지난해에서 올해로 준공 시기가 미뤄졌지만 이마저도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언제 사업이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맞아요. 지저분하고 또 보기도 안 좋고 애들 다니기에도 위험하잖아. 안 또 좋아요. 깜깜하면 또 아이들이 또 탈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더라고요. 왜
왜 그런지. 왜 안 하는지 왜 안 모르겠어요. 하는지. 법원 부지의 개발 소식을 듣고 다른 지역에서 가게를 옮겨온 상인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거기서 있을 때 생각인 것보다 여기가 더 심각해. 사람들 굉장히 기다려요 이거. 빨리 되기를. 전에보다는 훨씬 싸게는 받아도 그게 운영이 안 되니까 안 돼. 상권. 급속도로 쇠퇴한 법원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천안시의 대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옛 법원길 프로젝트입니다. 공실 상태인 점포를 지역 청년 기업인과 청년 예술인 등 일명 로컬 크루들의 거점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문화예술 특화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일부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구 법원 검찰청 주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 옛 법원길 프로젝트는 빈 점포를 활용하여 로컬 메이커, 로컬 콘텐츠, 로컬 브랜드 3개 거점 공간 마련을 통해서 문화예술 기반 라이프 스타일 거리로 로컬 브랜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옛 오룡경기장 부지에 착수한 오룡지구 도시재생 사업까지 더해지면 일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이 떠나고 텅 비어버린 신부동 옛 법원길. 다시 북적거리던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열악한 환경인 아산시 자원봉사센터를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10월 아산시가 신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건립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새마을회관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부족한 공간으로 인해 봉사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품을 놔둘 곳이 없어 사무실이나 탕비실을 개조해 보관하고 있고 주방과 회의실은 새마을회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마저도 좁고 노후화돼 활동하는 데 제약이 큽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아산시 시정 질문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시 역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건물 매입 방안 등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이전은 별다른 계획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 담당 부서는 민간 건물 임차나 빈 건물 매입, 신축 등 건립 방식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신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사실상 모두 제자리 걸음인 셈입니다. 자원봉사 도시 아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던 아산시. 하지만 현실은 공연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지속된 폭염과 태풍으로 도열병과 흰잎 마른병 등 벼 병해충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드론을 활용해 긴급 공동방제에 나섰습니다. 시는 드론 방제기를 통해 공동방제를 신청한 농가 1,709헥타르에 지난달 1차 방제를 완료했으며 오는 24일까지 2차 방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농촌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벼 병해충 드론 방제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11월 25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세종 빛축제 명칭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25일까지 진행합니다. 축제 추진위원회 1차 심사를 통과한 세종 빛축제의 명칭은 모두 7개로 시는 시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축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명칭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호도 조사는 세종시티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시는 참여자 100명을 추첨해 세종 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무더위에 지친 시민에게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아산시가 이순신 빙상장 관중석과 휴게실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이순신 빙상장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주말에는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휴관입니다. 아산시가 이달부터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180% 초과 가구의 첫째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내용은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일부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입니다. 접수 및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 보건소 모자 보건팀으로 하면 됩니다. 헬스, 그냥 유산소 운동 뛰는 거 그런 거 사실 이제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제 공을 가지고 하는 놀이가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분도 해도 재미있구나라는 거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들리다 보니까 그 들리는 이야기로 나도 한번 주변에서 해보니까 한번 나도 해볼까라고 하셔서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다들 처음 접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왔는데 몸은 힘들지만 너무 재밌는 운동인 것 같고 이제 제 2의 지소연을 노릴 만큼 열심히 해서 진짜 수원 풋살 왕이 되고 싶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원래 평소에도 축구 보는 거 좋아하기도 했고 K리그 경기도 챙겨보고 하다가 제가 이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배운 지 2주차 됐고 막상 해보니까 힘들기도 한데 되게 다 같이 하고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친구 따라서 풋살 동호회를 한번 갔었는데 그때는 공 차는 법을 모르니까 막 발톱 빠지고 멍들고 이랬는데 지금은 뭔가 차는 법도 알고 하니까 더 재밌게 찰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